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시공융합명리 로직, 아주 간단 로직으로 쉽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명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명조는 아니지만 기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쪽에 360력 우주력으로 추명하는 방법이에요. 추명하는 방법에 여기 보면은 이 빨간 점에, 천간에 빨간 점에 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은 또 빨간 점에 월지가 있고, 360력에서는 월지에서 그 월령을 도출합니다. 오행으로 도출을 해서 추명을 하는데, 인신은 통근 개념이고, 지장간의 통근 개념, 12운성의 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오행,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신은 통천하는 개념으로, 천간에 통천하는 개념으로 오행으로 동일오행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월령, 월율, 그 다음에 태양, 태음, 당령, 사령으로도 나누죠. 360력에서는. 그 다음에 요거를 공전 개념과 자전 개념으로 또 쉽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신의 개념, 인신의 개념. 일간 기준에서 통근하는 게 인신이고, 그 다음에 용신은 월령에서 천간에 통천하는 용신 개념이에요. 용신은 통천 개념이지 뭘 용신을 쓴다, 모은다, 그것은 2차적인 얘기고, 사실은 용신을 뭘 써야 하냐, 용신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표현이 좀 그렇고요. 중요한 것은 억부 개념으로 바꿔야 돼요. 용신은 가문 개념이고 통근 개념이기 때문에, 통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억부라는 것이 희귀신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좌우를 균형을 따져서 기륭을 판단하는데, 용신으로 기륭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희약신, 희귀신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 용어를 수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자평, 권형, 좌우에서 중화를 따져가지고 일간은 권하고 용신은 손상되지 않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추명을 하고, 판단 기준은 신명중심, 신으로 밝히는, 신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이 모양은, 이거는 대운의 순역 관계를 표현한 거고, 융합명리에서는 시공융합명리인 360 무주력에서는 1차원의 형상, 신명을 판단하고, 2차원 2개, 1차원은 1, 2차원은 오행, 하나의 로직, 그 다음에 2차원은 음양의 로직으로 음식과 중화를 따지고, 그 다음에 3대는 성격, 그 내위로 보는, 일간과 월령으로 보는 성격을 보고 격국을 보는 거예요. 격국기세라고 그러죠. 격기국세. 그 다음에 4차원에서는 그 3차원의 네가닥의 로직에서 본 바탕에 흘러가는 변화의 로직이 있어요. 그걸 4차원으로 4가지 로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살과 인연, 납갑을 보는 거고, 지금 요걸 보기 전에 이걸 보여야 돼요. 요걸 보시면은 지금 360 우주력에서는 월령에서
당령과 사령으로 분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간에서 사령을 어떻게 통근하고 있는가를 인신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용신은 당령에서는 원령을 당령과 사령으로 나누어서 좌우 균형을 따져야 하니까. 그래서 용신의 개념으로는 공전, 그래서 오행으로 뽑아서 오행이 왕상사수유, 왕하고 그것이 동일오행이 왕하는가, 그걸 보고 그 다음 단계 상, 그 다음 사, 그 다음에 수, 휴, 왕상사수유 로직으로 이거는 성쇠비 노직, 성하냐 쇠하냐 그런 노직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당령은 월령이라고 그러고 월령과 월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월률표는 지장간표예요. 그 12운성의 록의 동일오행 그걸 말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당령과 사령을 이렇게 구분하고 그걸 중화를 따져서 권형, 감흥 여부, 그 다음에 억부를 해서 평을 유지해서 어떻게 기륭이 일어나고 화복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기륭 화복은 기의 입장이고 에너지, 그 다음에 빈부 귀천은 리예요. 이치로 보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일간은 건강하고 용신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판단 기준은 신중심으로 판단하고 일간과 월령의 그 통근과 통천하는 꼭지점을 4개의 꼭지점을 변화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억부는 권형의 개념, 균형의 개념이죠. 평의 개념, 자평. 그 채용은 감흥의 개념이에요. 채와 용. 이건 감흥 개념이므로 전혀 별개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억부는 권형의 개념이기 때문에 용신을 뭘 써야 한다 그런 개념보다 희귀신, 희약신, 병신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많이 와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월령을 당령과 사령을 나누는 이유는 소우주와 대우주 감흥을 권형해서 저울질이라고 그래요. 권형을 북두칠성이 7개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내필성, 외필성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을 권형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려운 말로 균형으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감흥을 권형으로 측정해서 그 중화하는 에너지, 그 생명을 판단하기 위해서 월령과 당령, 이거를 월령에서 당령과 사령으로 나눴습니다. 365주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걸 판단해서 명을 추명을 하는데, 명하고 리하고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신명을 밝혀내는 건데, 그 사람의 에너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명이 있고 사명이 있고 숙명이 있고 운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1차원의 개념에서는 시간 관점에서는 주객, 그 다음에 승강, 내려오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상하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D 차원의 2개의 로직, 지에서는 공간의 개념으로 권형, 다소, 많고 적고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렇게 좌우 균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균형점을. 그 다음에 3D, 이거는 천지인 원리에서 인에 해당되는데, 이거 이제 지장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시공간점으로 정격, 종격, 정하냐, 종하냐. 그 다음에 표본중, 표, 본, 중에서
본질이 있고, 그 다음에 표상되는 게 있고, 표현되는 게 있고, 이게 드러나는 개념. 그렇게 해서 그 로직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4차원의 시간 관점, 전후, 세운 대운이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보는데, 이거는 이제 중정 관점, 중의 관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가냐 종화냐, 순역을 보는 거예요. 순역. 그 다음에 성쇠, 성하냐 쇠하냐,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총괄해서 표현을 하면은 생극비 원리로, 우주 원리는 생극비 원리가 존재하죠. 오행이 있으면 오행, 음양, 삼극, 그 다음에 중, 이렇게 해서 동양학의 그 뼈대의 근간입니다. 그 다음에 정하냐 종하냐 비하냐, 정격이냐 종격이냐 비격이냐, 맞쓰냐 흡수되냐, 그 다음에 똑같이 동일하냐, 동격이냐, 이걸 보는 게 정종비 관점. 그 다음에 본중말, 그 다음에 중, 그 다음에 말, 끝머리. 그리고 이 우주변화 원리나 이런 동양학의 근간을 이루는 삼음삼양의 원리, 그 다음에 운과 기와 형, 운의 관점, 기의 관점, 형의 관점. 운은 시간 관점, 기는 공간 관점. 운은 오행 기준, 기는 음양 기준, 형은 삼극 기준. 이렇게 보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혼백령, 1차원의 혼, 그 다음에 2차원의 백, 3원 7백이라고 그래요. 또 3원, 심원, 정원, 영원. 백은 이목구비가 7개가 있잖아요. 구멍이. 그 백이 그렇게 들락거리죠. 그래서 이 눈이 2개, 그 다음에 콧구멍이 2개, 귀가 2개, 그러면 6개잖아요. 그 다음에 입이어서 7개. 그래가지고 7백이라고 그래요. 7백. 7가지 100. 혼과 백에서. 그 다음에 영의 기준은 3D. 혼과 백이 이렇게 만나면은 0으로 발전하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전에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보면은 이 모든 게 이 중의 정신이 있어요. 우주에는 정신이 중의 정신, 건군 정신, 천지 정신, 정신의 개념이에요. 종류. 그 다음에 일월 정신, 감리 정신, 수화 정신. 그 중에서 가장 그 근본의 핵심은 중이에요. 그래서 공자님도 시중 찾고 그래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요걸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보면은 여기 1차원의 일은 오행,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2차원은 면이고, 1차원은 선이고, 3대 차원은 체예요. 입체. 그 다음에 4차원은 이렇게 그 점이죠. 점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제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오운육기, 오행이 있고 육기가 있어요. 오행이면 목화토금수, 그 다음에 육기면 뭐냐, 오목화토금수 플러스 상화에 화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축 때문에. 그 다음에 그거를 공간 관점으로 표현을 하면은 요거를 구궁으로 나눌 수가 있죠. 구궁이 결국은 이제 삼음삼양이 3 곱하기 3 하면 9가 되죠. 그것이 그 3 플러스 3이면은 6기, 삼음삼양. 삼음삼양이 일어나는 것은 사의 걸음 풍목서부터 이름이 형성되면서 사의 걸음 풍목, 좌우소음 분화, 충미태음 습토까지여서 이름, 이음, 삼음. 그 다음에 일양은 인신, 소양, 상화. 이게 이제 소양, 상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묘유양명 조금에서 이양. 그 다음에
진술태양 한수에서 삼양, 그러니까 삼음삼양의 로직이 육기예요. 이 육기는 육효 로직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괴해 로직이 됩니다. 괴해. 그 다음에 2D 차원의 공간 차원의 면 차원에서 월. 이게 일은 태양이고, 태양 개념은 그 형이라고 그러고, 태음 개념인 월은 기의 개념이에요. 기. 이게 형기 상감을 해서 생명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2D 차원의 이제 이 8개가 월, 달의 움직임, 달의 모양을 보고 8개의 모양을 그렸어요. 그 이치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의 모양, 하얀 것은 양이고 깜깜한 것은 음이기 때문에 그 보름달, 그 다음에 상현달, 하얀달 이렇게 그 반달 개념에 나오는 것들, 그것이 감리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우주 원리의 뼈대예요.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4차원, 이 중의 관점이 4차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4개의 규칙을 보는 거예요. 그 360 우주력에서도 이 중의 로직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중의 로직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일간과 이 원령을 도출해서 이렇게 뽑았을 때 우측은 대우주, 5원령 3다소, 이게 삼음삼양, 5행의 원령, 그 다음에 3의 원률, 이렇게 하고 공전과 자전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태양이 이 중심으로 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서 지구가 달을 데리고 달이 냉각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하죠. 그래서 지장간 원리도 탄생하고 또 다 그런 노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명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 만세력에서는 기존 365력은 그 현상적인 부분을 투명하는 데 필요하고 360력은 본질적인 걸 체형으로 보면 체는 360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의 만세력 360력은 이렇게 8글자만 보죠. 그리고 나중에 지장간을 이렇게 보는데 360력은 이 인신의 개념, 통근의 개념을 정확히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장간을 표시를 해요. 이 명주에서 장간을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듯이 이 일간이 어디에 통근해 있는가. 통근이라는 것은 동일오행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오행이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상하로 보는 1차원, 5행, 신을 보기 위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전격, 종격을 나누기 위해서 이 로직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일간과 이 빨간 점 이렇게 보면은 대각선으로 보면은 빨간 걸 보면은 빨간 점을 보면 이게 원령을 뽑아냈어요. 이 360 우주력에서는 독특하게 태음, 그 다음에 당령과 사령, 원령에서 당령과 사령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원령을 뽑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비치고 투영되고 그 다음에 달에 투영이 되면서 달에서 그 받은 에너지로 공전자전하면서 이 지구의 에너지를 투영시키죠. 투사합니다. 그런 관점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령 관점은 용신이고 일간 관점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인신이에요. 그래서 인신과 용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고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 몸통, 다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 이 사주 명조,
이 명조에 그대로 이렇게 바로 투영시키면 돼요. 이렇게 바로 똑같이 투영을 해서 이 모양을, 사람 모양을 이렇게 투영을 해서 1, 2차원의 오행, 그 오행 관점이면은 1차원, 이 손이에요, 손의 관점을 바라보는 게 이게 1D 관점의 오행. 그 다음에 2D 관점은 음양, 체예요, 체, 몸통을 보는 거예요. 몸통에 로직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3D 관점은 삼극으로 이렇게 족을 다리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4D 호환, 서로 호환하는, 감응하는, 그리고 이제 사람은 뇌가 있고 심장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이제 23.5도로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 뇌가 있고 심장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심장은 뛰는데 뇌가 정지된 뇌사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살고 있죠. 그러나 심장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의 심장이 가장 중요하죠. 이 생명의 원동력이니까. 심장이 있으면 사람을 죽는 거예요. 사람이 서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도 얘가 있듯이 이 명조에 그대로 사람을 투영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건강 관점도 보고 다 그래요. 직업을 볼 때도 이렇게 손을 쓰는 직업, 몸을 쓰는 직업, 그 다음에 다리를 쓰는 직업,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 직업, 이렇게 이 직업도 적성 이런 것들이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쪽 명조를 또 우측을 보면은 우측을 또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은 인신은 소우주, 명조를 봤을 때 대우주는 용신을 보는 거예요. 인신은 통근 개념이고 용신은 통천 개념이에요. 그래 연월일시는 시간 관점, 시간의 표지, 그 다음에 표시고, 그 다음에 1월 신성, 1월 신성은 이게 북신을 말하는 거고, 북신이 바로 일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일간을 기준으로 삼냐? 이 지구가 자전할 때 이 자전축이 이 북극성, 그 북신을 향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주 기준선이기 때문에 일간을 기준으로 추명을 하는 거예요. 추명. 왜 일간을 가지고 하느냐? 이해를 할 때는 가장 간단하게 왜 그러냐? 우주의 그 근원, 우리 은하계의 중심인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 주 개념으로 기준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작용은 안 해요. 주변에 통근이 되고 할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 자체 일간 하나를 갖고는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기준점. 그래서 주가 되는 거예요. 고세에서 주가 일간이고 본이 원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은 통근 개념, 그 다음에 용신은 상향, 통천 개념이에요. 감응 개념이고. 그래서 이렇게 일간과 이게 사령이고 원령이 이제 당령인데, 이 당령과 사령을 나눠서 저울질을 해서 중화 균형 생명점을 에너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간과 지지, 그 다음에 지장간, 이걸 봤을 때 천원, 지원, 인원 그러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희공융합 명리에서는 미래 즉 고수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이 권형을 찾는, 균형점을 찾는, 신을 밝히는, 신명을 찾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360 우주력은 시공을 융합해서
명과 리를 밝혀서 그 사람의 사주를 원리적이고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을 보는 관점이 천명, 사명, 숙명, 운명, 생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우주, 소우주 균형을 잡아서 명을 보는 거예요. 파동을 보는 거예요. 파동. 명이라는 건 파동을 보는 거예요. 파동. 과학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이걸 사주라고 볼 수 있고 사주로 이렇게 파동을 보는 거예요. 시간 관점에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이라는 것은 주역, 입자, 공간 관점을 보는 거예요. 공간의 변화 현상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요거는 지금 이 명조에서 운기 잡기의 원리로 미래 예측을 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하나의 이 지지에서 이 타고난 그 사람의 명조에서 이 지지에 4개의 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월일시를 가지고 6개의 효, 육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이 곤께인 이 난자에 6개의 난자에 이 4개의 연월일시의 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감응을 해서 소질계를 찾아내는 거예요. 요 원리가 이 360 우주력에서는 시공융합명리에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그 지지를 가지고 이 괴배당의 원리가 있어요. 삼음삼양의 원리예요. 이게 사해걸음 풍목 좌우소원구나 충미태음습토 인신소양상화 묘양명조금 진술태양한수로 해서 이렇게 쭉 그 다음에 원형 이정 가운데 2개 괴는 빼고 밑에 1요 원, 그 다음에 2요 형, 그 다음에 5요 리. 그래서 이제 리가 여기에 해당돼서 이게 이 주효가 많아요. 거기가 주효가 이 5효일 경우, 5효가 주효예요. 가끔가다 주효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5효가 주효예요. 주효. 이 괴해에서. 그 다음에 2개씩 나누면은 2개 위에 5효, 6효는 천의 개념, 천의 관점. 그 다음에 이 2개 밑에 1효, 2효는 지의 관점. 그 다음에 3, 4의 효는 인의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괴 여기에다가 연월시 이 사람이 태어난 지지를 여기다 투영을 해요. 여기 사회걸음 이 지지에 이 지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연이 묘고 그 다음에 묘가 있으면은 묘가 여기 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딱 묘가 이렇게 이쪽에 감응을 시키면은 이 음이 양의 효로 변해요. 묘가 이렇게 있다. 연의 묘. 그 다음에 일에 신이 있다. 그러면 신의 역을도 건드려지죠. 그러면 이게 양효로 변하죠. 묘하고 신이 양효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해가 있어요. 해는 일지가 해다. 그러면 해 여기 하나 건드려졌죠. 사해가 여기 건드려지면 이게 양효로 변해요. 또 한 번, 또 해가 또 한 번 있다 그러면 다시 더 건드리니까 다시 원위치 되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해가 2개가 있다면. 그 다음에 시가 인이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됐고 인이다 그러면 인이 또 한 번 건드려졌죠. 또 한 번 건드려져서 본이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신이 한 번 이 월에서 감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묘만 양효고 그 다음에 해만 양효예요. 그러면은 요 가운데 묘유양명 조금에 이렇게
건드려졌기 때문에 감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8괴에서는 수예요. 육감수, 수잖아요. 수, 상괴가 수. 그 다음에 여기는 2호, 3호는 안 건드려졌죠. 그래서 이 사해에서 해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여기가 양유이기 때문에 류예요. 류, 사질류. 복희괴로 보면은 사질류. 늑괴면이 늑괴예요. 늑괴. 그래서 수리둔. 지지가 묘신해인이면은 여기 감응을 시키면은 이 소질계가 수리둔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로직으로 봐서 이제 대운 세운이 이렇게 흘러갈 때도 대운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대운이 흘러갈 때 대운이 어디에 건드려지는가 또 그걸 보고 또 그 다음에 월령이 어떻게 무슨 월령이냐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수리둔이라는 그 괴 소질계가 나타났는데 표상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세운이 또 오잖아요. 세운의 연월일시를 여기다 월령과 일간, 아니 일간이 아니고 월령과 그 다음에 이 대운의 게 월령, 그 다음에 대운, 그 다음에 연월일시 6개를 여기다 감응을 시켜갖고 그 나타나는 괴가 있어요. 괴, 표현되는 괴. 그 괴를 가지고 효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를 읽는 방법도 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읽는데 이 명리로 보면은 일간이 뭐냐면 이 사람의 연월일시 대운세운으로 여기에 감응을 해서 나타나는 괴가 수리둔에서 아까 그 소질계가 수리둔인데 수리둔이 이렇게 대운세운 그 다음에 연월일시를 여기다 융합을 해서 감응을 시키면은 새로운 괴가 나타나잖아요. 대운 그 다음에 월령, 대운 이렇게 괴가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6개가 나타나죠. 연의 그 괴가 또 나타나고 월의 괴가 나타나고 월까지 변했을 때 괴, 그 다음에 일까지 변했을 때 또 괴가 나타나고 시까지 변했을 때 괴가 또 나타나요. 이게 6개의 그 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그거를 효사를 보고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변원효를 보고 변원효의 아래를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연괴가 뭐가 나타나냐 하면 연괴는 괴사를 보는 거예요. 괴사. 그 로직으로 이렇게 해서 운기잡기의 원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여기에서는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통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장간에 동일오행이 있는가를 보는 노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가 일어나는 것은 자전과 공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노직을 또 이해를 하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또 2차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리면 정격과 정격이 있는데 정격이 순행하느냐 정격이 역행하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종격은 종순격이냐 종역격이냐 이 로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격은 비정격이냐 비종격이냐 그것도 비정격이 순하냐 역하냐 이렇게도 나타나요. 그래서 기본 노직은 이 운동, 작용, 방위, 변화, 변동 요거 일어나는 걸 보고 생극비 로직으로 보고 성시비 로직 보고 그 범주를 판단해서 사고하는 법 그리고 동양학의 핵심 기본 핵심 뼈대 이거는 1차원의 오행 2차원의 두 개의 로직 음양 그 2D
그래서 음양, 그 다음에 세계의 로직 3극, 천지인 3극도 있고, 무극, 태극, 환극, 이것도 3극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간지, 천간지지, 요게 이렇게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기본 노직은. 그 다음에 1차원의 시간, 2차원의 공간, 3차원의 시공간점, 4차원의 대시, 대우주의 시간, 연월일시, 세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하, 1차원의 상하로 천간과 지장간을 보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서 오행을 찾아내서 그 형상을 보는 거예요. 일간과 월령의 오행으로 이렇게 오행으로 형상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곽, 표면, 이 외곽의 표면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동그랗냐, 기냐, 사각졌냐, 동글동글하냐, 그 다음에 역삼각형이냐, 그 다음에 정삼각형이냐, 이렇게 얼굴들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융합이 되죠. 또 융합이 되면 길면서 둥그런 사람, 길면서 이렇게 각이 진 사람, 길면서 턱이 발달한 사람, 길면서 이마가 발달한 사람, 그 다음에 이마가 발달한 사람이 또 길어지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이마가 발달하면서 이마가 넓으면서 또 이마가 또 이렇게 이마가 또 넓어지는 사람, 그 역삼각형의 얼굴, 그 다음에 이마가 넓어진 형이 동그랗게 같이 융합이 된 사람, 이렇게 해서 그 5 곱하기 5 곱하기 5에서 25인형이 나타나요. 25인형이 그 황제내경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상하로 해서 형상을 보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이 오행의 신명을 보는 거예요. 이 신을 밝히는 오행의 신, 그걸 보는 거고, 2차원의 공간, 그 공간은 이제 좌우를 보는 거예요. 좌우, 일간과 원령 하고 희약신을 찾아낸 거예요. 희귀신을 찾아내요. 희귀신. 좌측이 희신이다 그러면 우측은 기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이 기신이다, 희신이다 그러면 좌측이 좌우로 해서 좌측이 기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좌우로 이제 일간과 원령, 일간과 원령에서 기미 원리로 기의 개념, 그 다음에 맛의 개념, 기미, 맛의 개념으로 일간 쪽의 소우주 쪽은 기를 주관하고, 그 다음에 원령 쪽은 맛을 주관해요. 원령 쪽에 있는 것은 맛을 주관해요. 그래서 음식을 또 판단하고, 그 사람에 맞는 음식, 그 오행의 음식 있잖아요. 그것이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신슴의 짠단, 신맛, 쓴맛, 단맛, 그 다음에 짠맛, 그 다음에 매운맛, 신슴의 매운맛 짠단, 신슴의 짠단이라고 그러죠. 그 신슴의 짠단 원리만 알아도 음식을 하는데 아주 기능을 넓힐 수가 있어요. 또 그래서 중화를 판단하는 게 중화, 균형을 판단하는 게 좌우 균형을 보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억부를 하여서 희귀신을 찾아내고 약병신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상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명을 하는데 기본 노직으로 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3차원의 시공, 그 다음에 그 시공은 내위를 보는 거예요. 내위. 그래갖고 병약신을 찾아내는데, 그 다음에 또 성격을 봐요. 성격. 일간과 원령으로 성격을 봅니다. 그것이 일간과 원령이 이제 비식재관임다격으로 6가지 격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육신이라고 있잖아요. 비식재관임다, 이렇게
닭격, 비격, 식격, 비식재, 재격, 그 다음에 비식재관, 관격, 그 다음에 비식재관인, 인격, 비식재관인, 닭격. 닭격이라는 것은 일간이 통근도 안 되고 용신이 이 원령이 통천도 안 되고, 그게 이제 카멜레온 성격이죠. 쉽게 얘기해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4차원 4개의 로직은 대시, 세운 대운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전후, 이걸 전후로 보는 건데, 시간과 세운과 대운이 전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운이 전후로 왔다 갔다. 그래서 이 변화 관계를 보는 거예요. 4개의 꼭지점, 4개의 꼭지점, 일간에서 통근된 개념의 그 지지, 그 다음에 지장간, 그 다음에 원령에서 통천을 해서 천간에 통천이 되어 있는 그 천간의 통천, 그 위치, 그 꼭지점, 그 4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운과 대운에서 올 때 그 꼭지점을 감응할 때, 반응할 때 그 기라냐 흉하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기룡을 보는데 아주 그 노직을 알아보면 아주 쉽습니다. 아주 정확성이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변화를 보는데, 모든 것은 지금 모든 노직은 신살이에요. 이 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우리 은하계, 더 나가서는 은하운, 은하단, 그 다음에 그 더 큰 우주의 그 꼬갱이인 그 백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에너지가 이렇게 엮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입자와 파동이. 그래, 그거를 이제 이 신과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과 살. 신살은 이렇게 DNA처럼 꽈리처럼 틀어져 있다. 상반이라는 개념. 반반씩 이렇게 꼬아져 있다고 해서 이 고전에는 상반이라고 표현을 해요, 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간과 원령의 꼭지점, 그 다음에 그 명조에 반응을 할 때 기라냐 흉하냐 희약신호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에 인연을 찾아내는 거예요. 인연에는 여러 인연이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연이 사람 인연도 있지만 이 살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직업,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연을 바라보는 거고, 그 다음에 납갑 가지고도 또 표현을 보는 거예요. 납갑, 60 납갑 있지 않습니까? 그 로중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종류가 30개가 있어요. 그 납갑으로 또 기룡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사주의 사주 명리의 그 시조라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규곡자, 그 다음에 락록자, 이어중명세 락록자, 그 다음에 규곡자찬에 규곡자가 이제 사주 시조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이 연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납갑, 60 납갑을 가지고 또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또 했던 거에 추가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사령에서 이거는 당령에서 토학용사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느냐, 당령 쪽에서는 이렇게 태양의 개념이니까 오행을 뽑아낼 때 월령에서 토학용사를 찾아내는데, 진술충미가 각각 12일까지, 진술충미가 각 13일부터는 18일 동안 토가, 여기에서는 진술충미가
진목, 술목, 진목, 술금, 축수, 미화 이렇게 있고 12일까지는 이게 그 오행에 해당되는 토 에너지가 목, 금, 수, 화에서 진술, 충미가 해당되는 오행 그것이 12일까지 흘러가요. 토왕용사의 로직은.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각 13일부터 18일 동안 토가 움직여요. 토가. 각 13일부터 18일 동안은. 그래서 이 토가 왕하냐 왕하지 않느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토금수가 각각 72일씩 배당해서 360일이 되는 거예요. 그 본이. 왜 360역의 핵심은 뭐냐? 지금 현재 365 만세력은 이 길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365.242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회전하는 이 모든 천체는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회전하는데 진동, 왕복, 회전, 그 다음에 정적 이게 4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죠. 회전하고 회전할 때 감응하는 걸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제 이 회전체가 720도로 도느냐 360으로 도느냐 아니 320으로 도느냐 200으로 도느냐 각 행성이 회전 주기가 다르잖아요. 회전이 그리고 720도로 도느냐 800도로 도느냐 그러면은 그 각이 그 길이가 그렇게 720, 800, 뭐 200, 250, 뭐 350, 400 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그 회전체가 한 바퀴 도는 거의 가장 근본은 뭐냐? 한 바퀴 돈다면은 각도는 360 각도예요. 그래서 360 우주력의 희공융합명령 근본을 보는 거다. 근본체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원령을 보는 관점이고 이거는 사령을 보는 원률 분야 여기, 중기, 정기 이걸 농명이라고 그러죠. 연애자평 기준으로 보면은 인신사의 좌우묘요 진술충미 이렇게 있는데 이 표에 의해서 이 통근의 개념을 찾아내는 이게 이제 지장간 원률 분야 표인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여기에 보면은 좌우묘유는 이렇게 4개씩 2개씩 있고 5에 병기정이 하나가 있죠. 병정에서 기가 하나 화토 동건에서 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신에서는 무임경으로 표현되는 책자들도 있지만 기가 있어요. 기무임경 연애자평 기준이에요. 이거는 가지고 요 로직을 기준으로 360 우주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준은 이제 일기 롱명을 찾는 거예요. 롱명 그 통근을 찾기 위해서 이 표가 이 지장간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 지장간에 장간에 이 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로직이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갑이다. 그럼 갑이면은 여기 이 지장간에 갑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통근되는 거예요. 을이 일간이다. 여기 갑을이 있다 그러면 통근이 됐어요. 그러나 일간은 한 번 더 쳐다봐야 한다. 좌우에 삼방삼위가 있는가? 해묘미 인호술 그 다음에 신자진 사유축이 있는가? 임묘진 사음이 신유술 해자축이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귀천도 보는데 그 다음에 곡에 있을 때 그게 형성이 되고 음간인 경우에 왜 그냥 음간은 흡수되고 이렇게 종아리에는
이렇게 흡수되고 이렇게 그 기대고 거기에 그 붙어서 사는, 그래서 균형을 찾아가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그 음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간을 역행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양간은 계속 발산하니까 이렇게 순행을 하지만 음간은 그 밑에서 이면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도는데 반대에서는 좌측으로 도는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양간이냐 음간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 걸 보고 음간에서 이렇게 여기가 갑이다. 갑이면은 동일오행이 옆에가 을이 하나 있다. 또 옆에 여기가 이 갑이 아니고 양간은 무조건 통근이 되는 거니까 음간을 표현하다가 잠깐 양간의 개념이 섞어졌네요. 예를 들어 을이다 그러면은 옆에 갑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정격이 되는 거예요. 정격. 그리고 통근이 되면은 그게 무조건 희신이 되고, 우측은 좌우로 판단하니까 우측은 무조건 기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로직으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사칙 연산처럼 365주력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장간의 원률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주, 소우주를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이면에서는 한 바퀴 틀어가지고 돌아가는, 이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회전. 대우주와 소우주의 그 개념, 인신과 용신, 당령과 사령, 원령과 원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가 365주력의 가장 또 핵심이 되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화, 자평을 해서 억부를 해서 좌우 균형을 찾아서 희약신을 찾아서 희기신을 찾아서 이렇게 중화 건형을 판단하고 기륭 화복을 판단하고, 기륭 화복, 빈부 귀천은 기관점, 리관점,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은 가능하고 용신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65주력 시공융합 명리는 요 명리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김운동감, 그 다음에 육임노지, 그 다음에 육효, 구성학, 풍수, 그 다음에 태을수, 그 다음에 자미도수, 뭐 이런 것을 다 융합해서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직이 다 강의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시공융합 명리라고 한 거예요. 이런 용어는 지금 기존 이 업계에는 없습니다. 시공융합 명리. 그래서 이 융합도 융합이지만 결국은 통일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통일의 3대 요소가 통합, 화합, 융합이에요. 그러면 통합, 화합, 융합에서 통일의 3대 요소는 연합, 결합, 집합. 그 다음에 화합의 3대 요소는 양보, 소통, 파괴. 그 다음에 융합의 3대 요소는 혼합, 발효, 용해. 요 원리가 있어요. 요거를 추명할 때도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영하고 경영할 때 통일의 3대 요소 원리를 활용하면 좋아요. 리더십에도 활용해도 되고 사람과 이렇게 관계할 때도 그게 활용해도 되고 그런 관념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고수되기 위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알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원리를 가지고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